문재인 정부의 사드 조치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입장을 냈습니다. 먼저 미국 측의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이 우려스러운 목소리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미국 민주당 상원의 원내총무인 더빈 원내총무가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9억 2,300만 달러짜리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가 한국에서 정치 논쟁이 된다는 사실이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국에.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이 내게 적절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하며 국회가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나는 왜 배치를 연기하는지 그리고 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의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이렇게 사드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입장을 내놨을까요?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입니다. 중국이 참 잘했다 칭찬했을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와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이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서요. 사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중 관계의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쓴맛을 보는 것은 결국 한국이 될 것이다. 거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국이 레드라인, 사드 최종 배치를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의 나라 일에 미국, 중국 모두 감나라 배난하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조치, 어제 밝혔던 사드 조치, 사드 시급한 일이 아니라 네. 환경평가 때문에 남은 미사일 4대에 대해서는 거의 무기한 연기한 이 조치가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모두 비판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그냥 받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거의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사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면 최소한 4계절의 영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치되지 않은 4개 발사대에 대해서는 1년 혹은 2년까지 미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을 좀 벌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고 중국에는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미국에다가는 그래도 현재 배치가 돼 있는 2개의 발사대는 빼지 않기 때문에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한미 간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빅더빈 미국의 이제 민주당 상원 의원, 미국 민주당 원내총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과 인터뷰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국방 예산들을 줄이고 있는 건데 사드가 그치 불필요하다면 우린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사드가 조속히 배치될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지날 때까지 사드 배치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과연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효과들은 없을까에 대한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환구시보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저도 전체 입장을 쭉 읽어봤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 정부보다는 좀 낫다는 얘기를 일단은 깔고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그치 중요한 대목이 아니라는 게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드 배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에 대비해서 중국은 전략을 우리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입장은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시간을 좀 미룬 뒤에 환경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사드 배치가 조속히 완료가 되는 순간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거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명쾌한 입장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 한 1년 정도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얼만큼 명쾌한 해법을 찾아내는지 사실 거기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사드를 배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드를 완전히 뺀 것도 아닌 상황. 미국에서도 중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이 같은 외교안보 분야라고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 나왔는데요. 미국의 반응, 그러니까 딕더빈 민주당 원내총무의 반응, 그리고 환구시보, 이게 협박시보인지 환구시보인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시보냐? 이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태도, 다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국익을 앞세워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뭐죠? 그걸 찾아야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하는 게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봐서 대충 힘센 쪽에 붙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건 뭐냐면 전 사드가 한 개 포대가 아니라 10개 포대를 가더라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전략적 방침이 있어서 그랬는지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경제보복을 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거기 맞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부당하게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해서 중국을 겁박하는데 우리나라를 이용하겠다고 미국의 전략대로 간다?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 거부하고 우리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심지어 국무총리가 가서 시진핑을 만나는 데까지도 그거를 몰랐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몰랐습니다. 시진핑 앞에서 그 당시 그 황교안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왔다기보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일부가, 안보라의 일부가 이거를 막 자기들끼리만 추진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심지어는 국무총리도 몰라서 말을 바꾼 상황이 되고, 거짓말하는 상황까지 몰고 간 것 자체가 큰 문제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익은 어디 있느냐? 이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러기 위한 시간이 될 거다. 이 배치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벌어놓은 시간은 어쨌든 좋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잠깐 뭐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지율은 호재라고 할 수 있고요. 지지율은 호재. 사드는 난제죠. 사드는 난제. 예.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예. 협치는 숙제고. 협치는 숙제고. 야당은 문제. 이게 이런 외교 안보에 있어서 박용진은 천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예.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좀 이따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부서의 외교 안보 라인들을 빨리빨리 임명하고 가야 되는데 모든 인사 문제에 있어서 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야당이 협조를 바라면서. 근데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협치가 숙제고 야당이 문제라고 그러면 지금은 문제. 야당을 문제로 보면 협치 숙제가 안 풀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야당에서 오신. 그렇죠. 과거 야당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드 이야기는 저 정확히 동의합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 놓고 신속하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기간으로서 만약에 1년이든 2년이든 환경영향 평가를 해서 그 기간을 벌고 싶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인 것도 맞아요. 근데 그 1년이나 2년 동안 과연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 놓고 미국과 중국 양측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또는 동의할 만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에서요 상대 국가하고 굉장히 치열한 쟁점이 있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게 있어요.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근데 빨리 결론은 내야 되니까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선으로 가자. 저는 이게 과거의 사드 배치 결정 때 아까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무리하게 독단적으로 한 게 문제인데 사드 배치라는 것을 중국은 반대하고 미국이 밀어붙일 때 우리는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거든. 근데 박근혜가 어느 날 갑자기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해버린 결정을 지금 받아 아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는 결정하지 않는 결정이 좋은 겁니다만 결정한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그 결정을 뺄 건지 물을 건지를 정확히 해주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간 벌기가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빨리 이 부분을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는 말씀 드려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미사일 발사대 4대에 대해서 무기한 연기시킨 것과 관련해서 그 근거로 괌 기지에 사드 미사일이 발사될 땐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 걸려서 했다라고 밝혔던 그 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정 의원님, 이게 어떤 논란입니까? 오늘자 조간신문들이 하고 있지만 또 보도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이제 청와대의 논리는 사드에서도 괌에서도 사드를 배치할 때 23개월간 2년간 환경영향 평가를 했는데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하고도 하지 않고 오늘 싹 배치를 한 다음에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배치 부지도 축소해서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오늘 이제 내일 어제 계속 보도되는 거 보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괌에서 일단 선 배치를 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배치한 게 아니라 선 배치를 한 다음에 이것이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조사하는데 23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홈페이지 국방부에 나와 있는 공군기지에 나와 있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사드의 괌 연구 주둔에 대한 환경성 평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냐 아니냐 우리를 이제 쉽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 이 정도 작업을 하는데 걸렸고 이거 필요 없다 해서 결국 안 했다는 것이고 결론이 필요 없다요? 예, 필요 없다. 최종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한 정보니까 훨씬 우리보다 정보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호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서 해야지 국민들이 알 권리도 충족이 되고 국민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